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사전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고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3등급이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맞아야 되는 4점짜리들이 늘어나니까 이 문제들도 다 맞춰줘야 되겠지만 나는 4등급 정도가 목표야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좀 더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서 했던 단원들에 비하면 조금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각각 나올 때가 있어요. 지수함수만 나오거나 로그함수만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평행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상태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만 있으면 그 지수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면 문제에 나온 조건을 만족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근데 함께 출제되는 경우에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자체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을 대부분 이용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평행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결국에는 그래프 문제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극한에서 도형 그래프 상황에서 극한 구하는 문제 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처럼 좌표를 먼저 잘 찍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좌표를 잘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되고 그 상황에서 생기는 도형들 그 도형들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가 나온다 좌표를 먼저 내가 어떻게 찍을까 이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볼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수와 로그 자체가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의 x제곱은 n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x가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 지수의 형태와 로그의 형태가 결국 y는 x에 대한 대칭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또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a가 1보다 클 때, 첫 번째,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엔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때 항상 지나는 점으로 y는 ax제곱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그 함수를 그려주시면 로그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a가 1보다 클 때 로그 ax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얘는 1,0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자, y는 a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점근선이 x축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y는 x 대칭 시켰으니까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y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빠지지 말고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안 그려놓으면 답을 내가 구할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꼭 점근선 표시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래프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수함수 먼저 그려볼 건데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감소하는 형태. 마찬가지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고, 자,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로그함수는 마찬가지로 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시면 되니까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얘도 1,0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들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근선은 똑같습니다. 둘 다 x축, y축.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면 y-n은 a의 x 빼기 m제곱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을 로그함수에서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로그함수가 다시, 자, y는 ax제곱을 이렇게 옮겼죠. 그러면 로그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옮겨보고 싶다면 거꾸로 옮기시면 됩니다. 로그함수에서는. 그러면 y는 로그 ax를 어떻게 평행 이동시키면 되냐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y-m은 로그 a의 x 빼기 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뭐다? 점근선. 자, 점근선은 y는 n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x는 n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형태는 a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점근선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결국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과 관련이 있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엔 정의역과 관련이 있는 게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만 딱 나와서 사실상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만 여기는 뭐 로그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대충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얘를 그려보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를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를 그린다는 것은 이것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냐면 y좌표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 시킨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3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대략 그림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교점이 나오는데 이 교점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래서 얘를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f1은 g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f2는 g2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유형은 예전에 21학년도 기출문제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수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을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가 교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 두 점 사이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풀었던 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내용이고,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률만 봐도 11%, 30%, 26%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이 나왔으니까 역함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기본 꼴 y는 ax 제곱에서부터 얘를 만들려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 y는 로그 a의 x에서부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나와요. 그 말은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려진 상황에서도 보시면 역함수 관계는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 y는 x라는 직선을 대략 이렇게 좀 그려주신다면, 자, 얘를 역함수 그래프 대충 그려주시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a'. 그래서 여기는 y는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로그 a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했으니까 역함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형태.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두 점을 a, b라고 한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를 표현을 하자. 알파 콤마 a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자, b라는 점도 베타 콤마 a의 베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a나 b나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냥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이라는 점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y는 x 대칭 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알파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직선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여기서 따져볼 것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45도가 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2루트 2라는 말은 베타가 알파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로그함수 식과 이 로그함수 식은 결국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돼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알파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이 점이 결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되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알파 베타의 값을 찾을 수 있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y는 x 대칭 했던 거, 그 다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45도가 되는구나,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포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9번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자, 여기에서는 하나만 출제가 되어서 평행 이동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직선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 위를 평행 이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분의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2를 안 따라가고 엉뚱하게 가니까 결국 얘랑은 별개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 PQ의 길이가 루트 5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2고 PQ의 길이 루트 5라는 걸 이용하시면, 자, 좌표 쓰시면 a, 2a 플러스 k, 여기도 b, 2b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기울기 2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한 칸 갈 때 두 칸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알파만큼 가면 2알파만큼 가는데 이 길이가 루트 5다. 그 말은 5가
5알파 제곱이 돼서 알파가 1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b가 a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b를 a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을 보시면서, 기울기가 2라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특수각은 아니지만 얘가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문제. 자, 이때는 그냥 지수함수의 변화 과정들, 그래서 요건 하나씩 그냥 대입해서 길이 구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수열의 표현을 썼죠. 수열의 표현. 그러면 수열은 무조건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규칙을 잘 찾아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이들을 구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되고, 결국 이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좌표, 이게 64,2의 64제곱이었으니까 좌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려 나갈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그래프에선 좌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풀 때 지수함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서 특별하게 지수함수를 막 뭘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닮음인 도형들을 잘 찾아 나가면서 비율을 찾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PB의 길이의 4배가 AB다. 그러면 지금 P의, 여기만 좀 따로 떼서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삼각형을 하나 떼가지고 보시면 A, B, O가 있고 여기에 P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를 뭐 A라고 하면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A가 된다는 얘기죠. A라고 안 하고 T라고 할게요. 여기를 T라고 하면은 여기는 3T가 되어야 BP 길이의 4배가 AB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H, BPH랑 BAO랑 서로 닮음이 되고 닮음비가 1대 4가 됩니다. 지금 이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는 4A다.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하나씩 거꾸로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 CQ 길이는 AB 길이의 3배다 라고 되어 있죠. AB랑 CQ랑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 요만큼만 뚝 잘라서 보시면, 이렇게 또 보시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또 닮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CQ 직선과 AP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 m이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각 같아서 직각이라서 둘이 닮음.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AP를 우리가 지금 3T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AB랑 연결시켜서 C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AB의 길이가 그러면 결국 지금 얼마가 돼요? 4T가 되죠? 그러면 CQ의 길이는 12T가 되겠네. 그럼 AP의 길이는 3T니까 1대 4의 비율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비율을 가지고 좌표들을 써 나가시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P의 Y좌표와 Q의 Y좌표 사이에도 1대 4의 비율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 나가면서 하나씩 좌표들을 표현해 나가시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만 사실상 지수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이용하는 건 거의 없고 다 이 닮음 도형 찾아서 풀어 나가는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였고,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위에 이 문제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도 다 어렵습니다. 21번에 나온 문제들은 사실 막상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3등급, 4등급이 목표인 친구들한테는, 특히 4등급이 목표인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풀었던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 14번 문제랑 조금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함수를 찾아 나갈 건가? 이 아이디어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자, 21번 보시면은 일단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을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 0을 대입하면 9 빼기 n이라는 점을 지나가죠. 9 빼기 n. 그러면 9 빼기 n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0보다 크면 이 위쪽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으면 이 아래쪽으로 y축을 만나면서 지나갈 거니까 절대값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 말은 n이 9보다 크다. 자,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면 n이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에 0 대입하시면은 2 빼기 n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n이 9보다 크다고 했으면 이 경우에서는 2 빼기 n은 당연히 0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점근선 먼저 찾아주라고 했죠. 마이너스 n. 자, y는 마이너스 n이 점근선. 그 다음 9 빼기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요 정도쯤에 만나게 됩니다. 9 빼기 n. 얘를 절대값 취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지수함수 절대값 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점근선도 같이 점근선 y는 n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2 빼기 n도 0보다 작으니까 뭐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점근선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0보다 큰 쪽에서 그리면 얘를 대칭시키니까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해도 하나의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라는 거죠. 지금 4개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9 빼기 n이 0보다 크다면 n이 9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결국 나는 9 미만의 자연수들을 더해서 값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9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보시고. 자, 그러면 똑같이 점근선 먼저 표현하시고 마이너스 n. 자, 그 다음 이제 얘도 마찬가지 9 빼기 n을 지나갈 건데 0,9 빼기 n을 지나갈 건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런 쯤에 찍어주시고 이렇게 올라간다. 절대값 그리시면 어떻게 그려져요? 절대값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빈 동그라미. 아까 여기도 빈 동그라미. 이렇게 돼야겠죠?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리고 점근선 따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y는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n이 9보다 작으면 2 빼기 n이라는 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2 빼기 n이 0보다 크다면 n이 뭐밖에 안 돼요? n이 2보다 작으니까 n이 1인 거밖에 안 되죠. 2 빼기 n이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까 이 모양하고 그대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계속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취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보시면 최대 3개까지 만날 수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지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난 최대 4개가 필요하니까 얘도 아니네. 그러면 결국 2 빼기 n이 0보다 큰 것도 안 돼. 2 빼기 n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n이 2보다 커져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n이 2보다 크고 9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4개가 되느냐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그래프가 2 빼기 n이 일단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지점에 만날 거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의 절대값 씌우면 대략 모양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4개의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처럼 지나갈 때 4개의 교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찾는 n의 범위는 일단 2보다 크고 9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n이 9일 때는 어떻게 되지? n이 9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n이 9면 여기가 딱 0이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와서 이때도 안 될 거예요. n이 9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다음 2일 때도 마찬가지, 그냥 커지니까 안 돼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케이스를 계속 나눠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4학년도 6월달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 찾는 문제죠. 그래서 점근선하고의 교점이니까 점근선이 x는 a, 대입 해주시면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4학년도 6월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필요 없는 거고, 결국 기억, 니은, 디귿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고, 결국 얘도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랑 얘가 교점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지를 추측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얘의 맨 처음 기본꼴은 y는 로그 2의 x였을 겁니다. 얘를 가지고 x축 대칭을 시켜서 마이너스 로그 2x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t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t가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가장 기본적인 걸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로그 2x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교점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t가 0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건 t가 0일 때. 그러면 문제상 t가 f1이 1이고 f2가 2다. f1이 1이라는 것은 t가 1일 때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t가 1이라고 한다면 1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고, 2 대입해서 또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자, 얘를 판단하면서는 우리가 t가 증가하면 얘는 이제 뭐가 커지는 거예요? 점근선은 이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같은 값에서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t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x좌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자, 그 다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말은 y는 x대칭을 잘 이용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y는 x대칭 그려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추론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얘도 어렵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4등급이 목표다, 21번 같은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으면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거에 먼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얘를 먼저 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2개가 나올까, 그리고 정수가 2개가 나올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려볼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시도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9월 모의평가 문제나 6월 모의평가 문제나 제가 미리 풀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저렇게 풀었구나 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어는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가 3등급이냐 4등급이냐에 따라서 4등급인 친구들은 제 생각엔 지금 우리 체제에서
한 60점 정도 맞으면 되니까 4점 3개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3등급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얘기는 계속 얘기하죠. 2, 3점 다 맞는 전제입니다.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쭉 공부를 하면서 내가 4점 중에 어떤 유형들을 잘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잘 맞추는 유형을 위주로 잘 공부를 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나 어려워했다. 그러면 잠깐 좀 스킵을 하시고 다른 것도 해보니까 그나마 얘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쪽 단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볼까 이거를 미리 머릿속에 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한 문제 정도는 계속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그냥 3점으로 쉽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4점으로 나올 때 쉽게 나온 적이 뭐 13번이나 9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점, 뭐 10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4점으로 나올 때는 일단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이런 10번이나 9번이나 뭐 13번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좀 해보시고 21번 이런 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잠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